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사상 최초로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하지만 검찰이 내준 영수증은 대부분 백지 상태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수증 원본에 잉크가 휘발됐다고 해명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 나가고 있는 검찰 특활비. 은밀한 수사가 아니라 쌈짓돈처럼 쓰인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 특활비 행방을 끈질기게 쫓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뉴스타파 강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밤낮 없이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 뉴스타파 사무실이 또 이 근처에 있어서요. 가까이 계셔서. 네,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라서 기쁜 마음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 기밀 유지 또 기밀 수사에 쓰여야 될 돈인데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사용 내역도 이게 공개가 되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또 검찰 내부 정보라서 접근이 쉽지 않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소송을 수행한 주체는 아니고요. 제가 그 뉴스타파 기자들 중에서 취재한 기자로서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이제 그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의 하승수 대표 분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세요. 근데 이분이 평소 검찰 특활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승수 변호사는 오랜 기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 소송, 정보공개 운동을 해오셨던 분인데요. 이분 논리는 간단해요. 투명성 없는 정보에서는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시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해라. 왜냐하면 정부의 존립 근거가 시민이고 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권자인 시민 그리고 국민에게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공개해라. 이제 그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럼 왜 검찰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면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이 오랫동안 어떤 전 국민적인 화두였고요. 관심사였죠. 그렇죠. 검찰처럼 또 모든 정보를 어떻게 보면 좀 감추려는 이런 기관도 정부 조직도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같은 어떤 정부 활동이 주가 되는 정보기관도 아닌데, 더구나 이제 검찰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곳도 사실은 없습니다. 검찰을 대부분의 어떤 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 이런 시민단체 같은 무시한 말로 권력에 맞서서 주권자인 어떤 국민의 권리 이런 걸 행사해야겠다. 그런 문제의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틀어져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어간다고 제작진이 얘기를 그렇습니까? 해주시네요. 방향을 좀 본인 쪽으로 돌려주시면 더 소리가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법원에서 정보 공개 결정이 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신 건데요. 사실 근데 2019년부터 세계시민단체, 아까 말씀드린 하승수 변호사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여러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1심, 2심에서 사실은 이미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당연히 정보공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쉽더라고요. 또 공개가 됐는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 검찰이 1심과 2심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계속하면서 이게 소송이 3년이 넘게 이어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내세운 여러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리들이 있냐면 처음에는 특활비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는데 우린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특활비 자료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가 이제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어떤 논리를 펴냐면 이 자료가 공개되면 우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요한 수사 사건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된다라고 주장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판결 과정에서요,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사가 직접 그 특활비 자료를 열람을 합니다. 열람을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 공개를 해도 수사상 정보가 유출된다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공개 결정이 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검찰이 계속 좀 항소를 해왔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판사님이 재판부에서 이 특활비 원본 자료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내세웠던 주장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개가 되면 우리의 중요한 수사 정보가 유출된다라고 예. 분명히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개가 된 다음에 저희가 검증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공개가 돼서 실제로 수사 정보 유출이 됐냐? 그게 예.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려진 부분이 많은 부분 이거도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한 자료가 검찰 특활비 외에도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 이제 별도의 예산 항목이 같이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백지영수증 이거는 이제 업무 추진비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 특활비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특활비의 경우도 뭐 백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그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그걸 언제 썼는지 가려져 있었어요. 예, 그것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가 이제 다 가려져 있으니까 사실상 뭐 그것도 백지나 마찬가지고 해서 이 자료를 놓고 과연 우리가 뭐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참 어떻게 보면 해독이 어려운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셨는지 처음엔 좀 난감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자료를 받고 나서 자료를 받은 게 6월 23일입니다. 그날부터 15명 정도, 그러니까 아까 시민단체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뉴스타파에도 이제 제작진이 있는데 그 제작진이 이제 팀을 나눠서 이제 검증을 시작을 했고요. 검증에 필요한 여러 실무 작업들이 있는데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자료를 뭐 컴퓨터에 이제 입력을 하고 네.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또 따로 이제 컴퓨터로 스캔을 하고 또 입력된 데이터를 교차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병렬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분석을 하고 네. 이런 이제 과정들을 좀 이제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검증 결과를 몇 차례 좀 보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업무 추진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영수증이 대부분 없다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 추진비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각급 기관의 장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죠. 각급 기관의 장이니까 이 검찰총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뭐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이제 이런 밥값, 술값 이런 게 업무 추진비로 보통 쓰여요. 예. 그러니까 밥값, 술값이니까 당연히 뭐 식당에서 먹었을 거 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었으면 영수증이 있을 텐데 그 이제 영수증도 저희가 이제 대조를 했어요. 대조를 했는데 이게 영수증 중에서 영수증이 575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60% 한 350개 정도가 영수증이 이제 거의 백지나 마찬가지인 보이지 않는 영수증이라서 이게 볼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또 뭐 왜 백지냐고 또 물으니까 뭐 영수증 전표가 오래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감안해서 좀 검증 작업을 진행을 좀 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네. 이번에 확보하신 자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이신 건지 네. 또 자료 받으신 기간에 특활비로 집행된 세금이 얼마인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받은 검찰 예산 자료는 그 특활비를 포함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네.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정 업무 경비는 일종의 수사활동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수사활동비 말고 아주 특수한 수사,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이런 정보활동에 쓰이는 돈이 따로 있어요. 이게 특수활동비고 그래서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이렇게 세 개 예산에 대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예산 내역을 받은 거고요. 예. 이게 예산 규모로 따지면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한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인데 네. 이 기간 집행된 특수활동비가 292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이 중에서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중에서 156억 6억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가정으로 따지면 뭐 난방비, 뭐 통신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136억 정도가 남는데 이게 진짜 검찰총장이 원할 때 언제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이제 특수활동비. 저희는 이제 수시집행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시집행분 특수활동비인 거죠. 136억이면 굉장히 엄청난 액수입니다. 예. 제가 보도하신 내용 보니까 고정적으로 나간 돈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쌈짓돈처럼 총장이 쓴 돈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양쪽이 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던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봐서 좀 특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대검찰청이 매월 초에 전국의 65개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29개월 동안 80억 5천만 원 정도를 나눠줘요. 전국 네. 65개 검찰청에. 근데 이거 말고도
15개 사람 혹은 15개 이제 부서 뭐 기관인데 아무튼 15명입니다. 네. 사람으로 따지면 15명이 특활비를 29개월 동안 75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5개의 기관인지 15명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정적으로 기밀 수사를 계속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그거는 이제 사실 검찰이 그 15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기밀 수사에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65개 검찰청에 80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15명이 75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같은 기간. 네. 그러니까 전국 65개 검찰청이 받은 돈이랑 이 15명이 받은 돈이랑 비슷한 거예요. 80억 75억이니까. 15명이 가져간 금액이 액수가 상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과연 그러면 제대로 특수수사에 쓰였는가, 기밀수사에 쓰였는가 이 부분이 결국엔 좀 밝혀져야 된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검찰 특활비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검찰국장이 검찰 특수본 간부들한테 돈봉투를 돌렸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는데 네. 주목할 점이 이때 공석이 된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장관으로 갔다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이어서 임명이 되는 건데 공정과 이권 카르텔 타파를 요즘에, 외쳐서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건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직전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시고 검찰총장이 되시고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벌어진 일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2017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예. 이 기간에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아예 없어요. 이게 자료가 아예 없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 돈을 쓰게 되면은 그 증빙 자료를 당연히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요. 뭐 가정도 가계부를 쓰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돈봉투 마찬 사건 관련 판결문을 보니까 이게 특활비 자료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판사님께서 특활비 자료를 다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왜 유독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만 특수활동비 자료가 없냐? 이거는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폐기된 것 아닌가라고 예. 저희가 처음부터 강하게 이제 추정했었고 실제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나오셔서 네. 자료를 이제 폐기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근데 이게 폐기하면 안 되는 자료인데 한 장관께서 2017년 이제 9월에 네. 뭐 특활비 관리 지침 개정되기 전에는 뭐 2달마다 특활비 자료를 뭐 폐기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폐기해야 될 수가 없는 자료인 건데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기록물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하려면 그 폐기를 한다 이런 폐기 심의를 거쳐야 돼요. 예. 근데 그런 폐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를 하면은 그게 불법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데 누군가 공문서를 결국에 임의로 폐기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검찰 안에서 누군가 불법을 저질렀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검찰 특활비 관리 지침이라는 것도 네. 상위법인 기록물 관리법 말씀드렸는데 상위법인 기록물 관리법을 넘어서서 그런 상위법의 법령을 침해해서 지침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이제 이상한데 그 특활비 관리 지침도 사실은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았고 예. 뭐 국회의원들도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한테도 공개를 지금 안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정원도 특활비를 많이 쓰는 기관이잖아요. 네. 국정원도 그럼 특활비가 잘 쓰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근데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감사를 받게 되고 또 이제 국정원이 만약에 특활비를 잘못 쓰게 됐을 경우에는 지난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 부분 관련해서 국정원 특활비가 잘못 쓰였다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구속도 되고 네. 처벌도 다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그 기간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런 증빙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거 굉장히 되게 아이러니한데 또 아이러니한 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총책임자셨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검사 출신이신 이현주 변호사랑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먹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서 특활비를 검사들끼리는 오리발이라고 부른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오리발이라는 말 취재하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단 저도 이제 그 방송 잘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특활비를 그러니까 오리발이 난 안 받았다라고 오리발 내민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일부 검사들끼리만 나눠 갖는다. 이게 전체 검사들 진짜 수고하는 검사들 많은데 네.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랑 뭐 나눠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검사들이랑 나눠 갖고 이거를 격려나 포상 목적으로 쓴다. 네. 이런 말도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의 이제 주인공인데 예. 그분 관련된 판결문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거를 뭐 검사장실이나 아니면 뭐 차장검사실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사무국 네. 관련된 이제 운영 경비로 썼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그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랑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밀 수사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지 이렇게 전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 보도하신 내용 보니까 명절에 떡값으로 사용했다든지 네. 수사가 끝났을 때 무슨 포상금 명목으로 또 수고비로 쓰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사용 목적이랑 다르게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연말에 이제 12월 26일인데 12월 26일에 특활비를 몰아쓰거나 예. 연말에 갑자기 특활비를 몰아써야 될 뭔가 이제 수사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설이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한 해에 가장 많은 이제 특활비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거죠. 하필이면 설이나 명절을 앞두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건 2018년만 보통 보도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보도의 취지가 뭐냐면 2018년 설 추석뿐만이 아니라 2017년에 추석 때도 그랬고요. 2019년 설 때도 그랬어요. 정기적으로. 예, 그렇게 총 4번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2017년, 2018년, 2019년 설 추석 명절마다 항상 그러면 그렇게 수사가 많았던 것인지 당연히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 검찰은 항상 명절 때마다 수사를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인가? 네. 왜 검찰은 항상 연말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검찰총장이 좀 네. 임의대로 임의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쌈짓돈 통치자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2020년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의혹이 또 불거지기도 했는데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고발을 하셨다고요, 이번에. 예, 뭐 저희가 고발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그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고발을 한 것 같고요. 예.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을 때 이제 앵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이권 카르텔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문무일검찰총장 시절에 예. 특수활동비 지출액을 보면은 진짜 쌈짓돈처럼 지출된 정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뭔가 돈을 썼으면 그 지출 증빙이 남아야 됩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네. 근데 그 지출 증빙이 전혀 없이 2억 정도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2억을 어딘가에 썼는데 그 2억을 누군가한테 썼는지 영수증조차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자료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국고보조금 비리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부 예산 세금을 어떻게 보면 잘못 쓰고 있는 뭐 그런 비리의 한 양태로 보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카르텔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자료가 없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누락 이거 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뭐 지금이라도 뭐 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한 진상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예. 관해서도 뭐 진상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것도 없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고발을 통해서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받으신 자료 이거 말고 또 후속 취재와 보도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2019년 9월까지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2020년 정확히는 4월인데 2023년 4월. 까지. 예. 그 기간에도 이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기로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지금 복사가 되는 대로 사본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 뉴스타파를 포함해서 뭐 시민단체도 있고 이제 그 지역 이제 6개 정도 언론사와 현재까지 협업을 하기로 해서 예. 전국 이제 65개 지방검찰청, 뭐 지청 이런 곳에 정보공개 청구를 다 해서 이곳에서 검찰 특활비는 그럼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금 검증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일부 수령한 것이 있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수령을 해서 좀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요 자료까지 받아서 분석을 하시면 더 큰 그림이나 흐름을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검찰 특활비를 뭐 전국 65개 지방검찰청이나 뭐 지청이 직접 수령하지는 않거든요. 정부에서 직접 배정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대검찰청을 통해서 그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내려간 건데 돈이죠. 맞습니다. 근데 대검찰청에서 집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국 지검지청에서 집행된 돈이 만약에 없다든지 아니면 대검찰청에서 집행한 돈보다 전국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쓴 돈이 뭐 많다든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뭐 어디 밖으로 새어나간 돈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이제 돈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어떤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검찰 특활비 문제점에 대해서 더 아실 수 있는 뭐 그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 내역이 공개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분석이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요. 맞습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리고 공개한 거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특검,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뭐 국회 청원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5만 명 정도를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이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예. 이게 어떤 뭐 정략적이다 이런 지금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는 일이 어떻게 정략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판결문 취지를 위반해서 자료를 공개한 셈이거든요. 아까 그 자료 중에서 백지 영수증이라든지 네. 가려져 있는 부분들은 법원에서는 분명히 법원 판결 취지가 뭐냐면 개인 식별 정보,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예. 뭐 개인이 쓴 카드 번호 이런 것만 이제 제외하고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뭐 검찰은 자료 공개를 할 때 뭐 식당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 식별 정보도 아닌데 뭐 상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려놨어요. 카드를 언제 썼는지, 특활비를 몇 시에 결제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가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네. 사실은 당연히 더 공개가 돼야 되는 정보인데 그걸 일부러 가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바로 압수수색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뭐 예. 이런 상황이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법원 판결 취지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왜곡해서 자료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검증을 받고 그리고 국회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감시를 해서 정말 국민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네. 또 너무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을 또 추론하시면서 파악하시면서 이 지금 분석하고 검증하는 게 좀 힘에 부치진 않으시는지. 예, 제가 참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잘 설명이 되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만큼 저희가 좀 절박하고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열심히 한 만큼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취재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부담만 있는 것이지 뭐 저희가 좀 뭐 몸이 힘든 거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 이제 직업이니까요. 예, 네.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래요.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공식으로 됐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취재하시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시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이제 언론 유관 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검찰 특활비 보도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게 뭐냐면 절대로 뭐 보도에 추측이나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지 않겠다. 오직 이제 사실로만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 사실로 얘기하지 않으면 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예. 그런 부담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떤 보도를 할 때마다 계속
서로 교차 검증하고 서로 이런 반론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네. 부분들도 다 고려해 가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걸 보도하면 정략적이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가짜 뉴스다라고 예. 한다든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좀 이제 그런 사실들을 찾아서 보도하는 것이 계속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팩트 체크를 거듭하고 계시다는 거. 네. 그리고 관련해서 국민들 관심이 끊이지 않아야 끝까지 취재하시는데 또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필요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밀이 필요한 수사라든지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런 데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반드시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집행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집행함으로써 어떤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이게 계속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전처럼 계속 쌈짓돈처럼 쓰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저희가 검찰한테 그런 특권을 부여한 적도 없고요. 예. 뭐 검찰 스스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만한 뭐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께서 스스로 어떤 권리를 이제 행사하신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용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네. 보면 당연한 걸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취재파일 뉴스타파 강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